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창입니다. 10월이 거의 이제 끝나가네요. 김동규 교수님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리고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 이런 노래들이 요즘 막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요즘 어제 몇 번 들었거든요. 10월 이제 다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겨울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올해를 어떻게 살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100점 만점에 뭐 만족하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87, 8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일본 드라마를 좋아해가지고 항상 뭔가 이 일본 드라마라면 제가 연애 드라마 같은 거를 보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는 좀 없는 직업을 다룬, 그리고 직업에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본 드라마에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즐겨 보는 편이거든요. 몇 년 전 드라마긴 한데 10편짜리로 라이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기무라 타쿠야, 다케우치 유코. 기무라 타쿠야야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다케우치 유코도 팬이 엄청 많죠. 저는 런치의 여왕이라는 거 통해 가지고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 연기도 잘하고 또 외모나 뭐 이런 행동 자체도 어느 드라마에서나 봐도 비슷한 거 보면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안타깝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드라마에서 보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라이프라는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인데, 기무라 타쿠야가 소아 뇌 전문의, 그리고 심장 수술하는 그런 외과 의사로 나오고, 다케우치 유코도 의사인데 불치병에 걸리죠. 드라마 안에는 각종 인간사가 다 나와 있어요. 뭐 야비한 인간, 못된 놈, 그리고 뭐 정말 순정을 가진 사람, 다양하게 나오는데, 주인공 기무라 타쿠야는 의사다 보니까 그 의사로서의 이제 최고의 수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나와요. 틈만 나면 항상 바느질하고 매듭을 묶는 그런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이 평상시에 잘 돼 있다 보니까 실제 수술에 들어가면 출혈량도 굉장히 작고 굉장히 빠르게 심장 수술을 하는 그런 전문의로서 유명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술하는 장면을 보면서 속도가 저렇게 빠르고 왼손 오른손을 다 써가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거든요. 이제 그 수술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동료 의사들은, 또 이제 특히 이제 후배들은 뭐 타고났나, 어쩜 저렇게 빨리 할 수 있나, 실력이 대단하다, 이런 칭찬 일색이에요. 그 칭찬 일색인 그 상황에서도 그냥 뭐 회사나 병원이나 똑같겠죠. 그냥 내가 뭐 받는 월급 더 달라지겠냐 생각을 하고, 정말 그냥 직장인처럼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 안에서도 뭔가 치고 올라가려고 의사로서의 실력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큰 병원에서 어떤 사내 정치를 통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정점에 있는데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부원장인데도 그 원장 아래서 주눅이 들면서 그 뭔가 그 윗사람 하나 더 제끼기 위한 그런 노력, 의사의 노력보다는 다른 노력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나오면서 어딜 가나 사회는 똑같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고, 본업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충실히 하고,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받은 만큼도 일하지 않겠다고 도망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일했는데 정점에 오를 정도의 그 실력을 갖추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수술 자기가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게 다양하게 나와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무라 타쿠야는 평상시에 계속 바느질 연습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한때 좋아했던 여자, 지금은
친구의 부인이 되어 있는 여자. 뇌종양에 걸려요. 결국은 그 삼각관계 속에서 기무라 타쿠야를 제끼고 본인이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그 친구를 외국으로 보내버리고 본인이 이제 그 원장의 사위가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은 좋아서 결혼한 그런 밑바닥에 깔려있는, 물론 이제 그 드라마에 보면 그 부인이 뇌종양 걸려가지고 살리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뇌 전문 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싫어하는 친구에게 수술을 맡길 정도로 사랑이 살아있는 건 사실인데, 뭐 드라마, 일본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끊임없이 바람을 피워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싶기는 한데 어쨌거나 자꾸 삼천포를 세고 있어요. 어쨌거나 다시 딱 돌아오면 엄청난 연습을 통해 가지고 실력자가 됐다. 근데 피부,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신체 조직이 모두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부드러운 게 어떻게 보면 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심장 수술하는 그런 바느질과 그리고 그 바느질에 사용되는 실, 그리고 뇌 수술에 사용되는 그 바느질과 실, 이런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운 면을 가져다 놓고 굉장히 고운 실을 가지고 바느질 연습하는 걸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남편이 기무라 타쿠야가 자기 아버지를 수술하는 모습을 보고, 원래 가족을 수술하면은 심적 부담이 커서 수술이 잘 안 된다는 게 그 의사분들의 관례라고, 상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의 수술을 자기 친구에게 맡긴 건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 심장 수술하는 걸 보고 나도 내가 내 부인을 직접 수술해야 되겠다, 믿을 수 없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도 막 연습을 해요. 기무라 타쿠야 연습하듯이 본인도 연습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원래 너한테 수술을 맡기려고 했는데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느질한 그 결과물, 그 천 몇 장에다가 바느질 막 한 거, 이걸 딱 보여주면서 나도 연습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수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의 10배가 넘는 이렇게 두꺼운 양을 기무라 타쿠야가 보여주면서 너보다 내가 연습이 더 많이 되어 있다. 그 친구니까 이제 본인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밤을 새가면서 각종 전문 서적을 다 뒤져가지고 이미 본인이 굉장한 경지에 오른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사례라든지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뭐 밤을 새가면서 연습해가지고 연구해서 수술 방법도, 최적의 수술 방법도 찾아내서 결국 드라마 상에서는 수술이 성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제가 직업 특성상 그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의사를 다룬 드라마든지 성소부를 다룬 드라마든지 뭐 출판사를 다룬 드라마든지 굉장히 많은 그 직업의 생활을 다룬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저런 마음을 부동산 영업에 접목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내가 가리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따라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람 얼굴 떠올리고 생각하고 내 얼굴 떠올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많이 멀었고, 제가 가리키는 친구들 중에서도 저를 능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제가 봐왔지만 쟤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뭔가 전문가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드라마 내용상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화가자 장인이 수술을 했는데 그 민감한 손끝의 감각 이런 것 때문에 재수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술에 성공하고 나서 그 화가자 장인이 그 수술을 해준 기무라 타쿠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네도 장인이구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사인데 그냥 의사 면허증 가지고 의사하는 사람과
자기 분야에서 어떤 수술의 장인이 되는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땄지만 그냥 부동산 차려가지고 목돈방 할 수 있는 사람과 부동산으로서의 어떤 장인 소리를 들을 만큼 일에 대한 자부심, 그 자부심을 수반하는 실력,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 그런 장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손흥민 선수가 하루에 볼을 1000번씩 찬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승엽 선수의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이미 본인이 일본에 가 있고 메이저리거이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연습생처럼 하루에 몇 시간씩 배팅 연습을 했다고 해요. 타자가 공 좀 그럭저럭 칠 줄 알면 프로 선수까지 될 수가 있겠지만, 프로 선수에서 그런 표현은 없긴 한데, 뭐 타자의 장인,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도 오타니는 하루에 한 3-4시간씩 그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이미 잘하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무슨 공을 하루에 1000번씩 차냐. 그 여러분들 그 축구 경기 보다 보면 사람이 분명히 직선으로 찬 것 같은데 공이 무슨 S자처럼 옆으로 S자, 뭐 위로 S자를 뭐 호물선을 그리면서 막고 있는 사람들 다 피해가지고 쇽하고 골대에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평상시에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연습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일 끝났으니까 본인이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고 노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 실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하는 프로 선수이겠죠. 그럼 이미 어느 정도의 선에 올라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옥석을 그렇게 가리고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 축구의 장인인 거잖아요. 그냥 프로 선수 말고 마이스터, 장인의 경지에 오른 슈터. 하루에 1000번씩 찾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영업을 하다 보면 그런 무수히 연습해야 되고 정말 지겹고, 공을 1000번 차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절에 가서 제가 108배만 하더라도 그게 엄청나게 힘든데, 그거에 5배가 넘는 1000번을 공을 차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공 1000개를 가지고 차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을 또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들여서 하루에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내일은 이제 월요일인데, 다음 주가 되면 10월이 끝나고 11월이 시작돼요. 장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하고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력을 높이는 거고, 그 높아진 실력은 골 결정력, 계약 확률을 높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수익이 늘어나는 거고, 다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회사 가서 저녁이 되고,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고, 그게 모여가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서 지금 1년이 다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저한테 한 87, 8점 정도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하게 생각을 한다면 더 그거보다 아래로 주겠죠. 평상시에 제가 저희 회사 아니면 업계에서, 아니 저러고서 어떻게 저 일을 하고 있어,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본인의 1년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올해 괜찮았다, 90점이다, 올해 95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에 대한 평가를 너무 후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기만족 뭐 이런 거랑 다른 겁니다. 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너무 후하게 하고 자신이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장인도 그 위에 자기를 능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지금 뭔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자, 이쯤 하면 됐다 이러면 안 되고, 이쯤 하면 됐다 이거보다도 훨씬 못하게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아이 괜찮을 거야, 이런 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영상 15분째인데요 이제 광나루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일요일 오전 10시 35분이니까 한 5분만 더 있으면 이제 집에 도착할 것 같거든요. 차 세워놓고 어린이대 공원에 가서 좀 뛰고 점심 먹고, 오늘 좀 다양하게 할 게 많아요. 제 개인 사무실 청소도 하고, 유리가 좀 지저분해 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그 유리를 전부 신문지 물 묻혀 가지고 일본 다다미 청소하듯이 싹 신문을 활용해 가지고 청소를 다 하고, 또 오후에는 평상시에는 잘 가지 않는데 동네에 굉장히 오래된 수십 년 된 공중 목욕탕이 있거든요. 그 목욕탕도 한번 가보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퍼펙트 데이 오마주, 그래서 목욕탕도 가보고, 오후에 이제 한 3, 4시쯤에는 스너글리 커피숍에 가가지고 아이스 커피를 마신 다음에 다시 오후에는 운동을 하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만 해도 굉장히 할 게 많잖아요. 평상시에 아침에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근데 뭐 더 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찌나 뭐 지 인생을,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허투루 생각하면 다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일 안 하고, 그런 걸 보면 네 인생 네가 망치는 거니까 뭐 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왜 저런 나와 가치관이 틀리고 인생 저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어떤 그 사람들의 집합체에서 제가 제일 못났고 제가 제일 그 해야 될 게 많은 사람, 이런 그런 조직에 저를 뭐 하나를 이렇게 넣어보려고 합니다. 뭐 회사 옮기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빡센 대학원을 간다든지 아주 빡센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더라도 정말 빡독, 제가 책 읽는 거는 유도 아니게 정말 그런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낑겨가지고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책 읽고,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고, 그런 2025년을 저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있는데, 너무 느슨하고 막 늘어난 무슨 빤스처럼 고무줄 칙칙 늘어나가지고 텐션 하나도 없이 인생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도록 내년에 제 스스로가 경계를 갖고 빡센 사람들 사이에서 1년을 살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군자에게 다 왔어요. 마칠게요.